평상시에는 범죄 범인을 싹쓸이하는 사냥꾼, 아밤주에서는 청취자들 마음을 싹쓸이하는 절도범 곽불리 곽문준 경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청취자들 마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의 꽉불리 꽉 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구야? 최민수 씨요. 다시 한번 해봐. 이러면 내가 너 마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이고, 지난주에 최민수 씨 나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 아주 느끼한 거는 비슷합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알았어요. 아니 이제 최민수 씨 진짜 연기 잘하시고 좀 약간 뭐 여러 구설수도 있으셨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같은 영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훌륭하신 분이죠. 영화 자체로만 따지면요. 곽불리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범죄 그리고 뭐 수사권 조정 그리고 각종 수사 관련된 기획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네. 저기 아밤주에 영화인만 나오면 그렇게 와서 댓글 달아요. 최민수 씨한테도 그렇고 차승재 대표 나왔을 때도 그렇고 문자 보내가지고 영화 나 어떠냐. 제가 문자랑 유튜브랑 엄청나게 글 달았거든요. 네. 근데 소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제작진한테 술만 마시면 아이유 섭외해 달라고, 아이유 언제 오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유 씨하고 참. 너의 의미인가요?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요. 김창완 씨 섭외해 드릴까요? 아니요, 김창완 씨 말고요. 네.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그래서 김창완 씨 노래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저기 들국화야. 전인권 형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기차로 오토바이 타자. 이거 김창완 씨 노래 맞죠? 오토바이 너나 타. 어떤 분이 장희정 씨인 것 같은데 곽불리 나온다고 너무 좋아해서 2주가 안 나오는 2주가 2년 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서운했어요. 2주가 2달 같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장희정 씨 정신 차리세요. 장희정 씨 제가 한번 보이는 라디오 미소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날려봐요. 아우 진짜 거리가 제가 리치가 안 닿아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저 이렇게 옥수수 몇 개 날아갔을 거예요. 지금 아무튼 지금 요즘에 대사 연습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연습? 대사 연습이요. 어떻게 느끼해 죽겠어. 그렇죠. 나 전당포한다. 금리빨 몇 개냐? 원빈 씨요. 또 우리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이병헌 씨요. 야 무슨 다 똑같아. 그렇습니까? 연기가 안 돼. 톤이 똑같아. 톤앤 매너가 항상 한결같은 우리 곽불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이번 주는 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처음에 약간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성범죄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이 성범죄에 관련돼서 사건을 해본 형사들이나 또 피해자 지원했던 경찰관분들 그다음에 검사 판사분들 만나면요. 성범죄라고 하지만 이거는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영혼살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혼을 말살하는 이런 범죄인데요. 근데 사실은 성범죄가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로 인식되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도 예. 있었고요. 예. 많은 슬픔과 울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도 관공서에 권력기관에 몸을 담고 있지만 세상에 이 민주주의라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There is no free lunch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There is no free lunch. 진짜.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고 또 노무현 대통령 이제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일이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그걸 연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해야지만 개선이 되는 이게 사실은 사회의 거대한 변혁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긴 하지만 뭔가 인식의 재고가 있으려면요. 그렇게 뭔가 투쟁이 좀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사건들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뭔가요? 지금 이제 불과 지금 20여일 전입니다. 2020년 5월 6일 날 네. 최말자 선생님께서 한국 여성의 전화 뭐 이런 여성 단체들하고 모이셔가지고 재심 청구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5월 6일자에 굉장히 기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묻혔어요. 그다음에 정치적 사건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윤미향 당선인 사건, 예, 위안부 그래서. 사건 때문에 다른 기사들이 다 묻히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묻히고 있어가지고 속상해
죽겠어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이 사건을 조금 더 좀 돌아보자고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 성범죄가 당시에 이제 요 사건은 우리 최말자 선생님 사건은 64년도 사건입니다. 64년이요. 1964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쭉 사회의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범죄라는 게 당시에 이중으로 싸워야 되는 범죄입니다. 첫째는 범죄자들이랑 싸우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저도 막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때 여자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실이 똑바로 해야지. 그렇죠. 그런 짓 했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거 묻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네가 꼬리 쳤지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네네.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건. 근데 이 최말자 선생님 사건은 그야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자, 최말자 씨 사건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64년 5월 6일입니다. 이 저녁 8시에 최말자 선생님께서 당시에 18살이었습니다. 네. 경남 김해에서요. 있는데 노모 씨가 21살 먹은 노모 씨가 막 이렇게 사람들 위협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말자 선생님께서 또 자기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조금 좀 달래가지고 밖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달래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끌어서 왔는데 이 노모라는 나쁜 사람이 이 최말자 선생님을 덮친 겁니다. 네. 최말자 선생님을 덮치니까 최말자 선생님이 막 반항하다가 혀를 이제 키스를 시도하니까 혀를 깨물어 가지고 혀가 절단됐죠. 혀가 한 1.5cm가 절단이 됐습니다. 네. 절단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서에도 신고가 돼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사건을 처리할 때는 주변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네. 저 여자가 제가 그때 18살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이 노 씨를 잡아서 체포를 해가지고 사건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검찰로 넘겨요. 이 사람에 대한 강간미수, 그다음에 특수협박, 그다음에 주거침. 경찰은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수사를 얼마나 자세히 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최말자 선생님 진술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넘어간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검사가 최말자 선생님한테 네가 혀를 깨문 게 이게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당신이 이렇게 성범죄를 당했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저 범죄자랑 둘이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요? 검사가요? 네. 네. 아이고. 그러더니 이제 최말자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라고 해요. 그래도 이제 되게 교육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뛰어나셨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네. 최말자 선생님께서 아니 내가 왜 무슨 잘못했다 저 남자가 나를 갑자기 덮치길래 저항한 것뿐이 아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네. 이 최말자 선생을 오히려 중상해죄로 기소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노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 최말자 씨가. 재판장이 노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최말자 씨가 없습니다. 이게 재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실제 대화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한테 성범죄 근데 피해자한테 가해자하고 결혼 얘기는 최말자 씨 주장인데 그렇죠.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네. 검사도 했고 경찰도 했답니다. 그렇죠 뭐. 네. 반성해. 아니 경찰이 한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래도 경찰서에서 있었으면 그건 사과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과드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요게 아이러니하게 진짜 실제로 중상해죄로 유죄가 인정이 돼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데 피해자인데 그리고 과잉 대응했다고? 아니요. 정당 방위가 이제 나는 정당 방위 그 다음에 약간 과하게 방위했다 과잉 방위인데 이거는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 그냥 중상해죄로 처벌 받았어요. 최말자 씨가 최말자 선생님이 피해자가 그리고 이 오히려 그 가해자는 강간미수는 처벌을 안 받고 아예 기소도 안 되고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그 최말자 씨 집에 쳐들어간 거 이것만 처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가해자인 21살짜리 노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고 네, 최말자 선생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최말자 선생님이 더 강하게 처벌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더 웃긴 거는 그간에 우리
그 법학자들, 법률가들, 소위 말해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놓고 뭘로 공부를 했냐? 상해와 중상해를 이렇게 기준점을 나누는 사건으로 이게 중상해 사건의 대표적인 판례를 본 거지. 과잉방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건이라 할지 아니면 성범죄 사건도 공부를 안 했어요. 이 판례를. 심지어. 이걸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64년도 이야기입니다. 64년입니다. 근데 또 화나는 게 뭐냐면은 가해자는 노모 씨야. 그렇죠. 피해자는 최말자 씨야. 이게 사람을 두 번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말자 선생님은 실명이 나와 있고 가해자는 지금 제가 가해자 너무 분해서 가해자 이름을 찾아보려 암만 검색해도요. 가해자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게 성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여성이면 여성 이름은 공개돼요. 보세요. 얼마 전까지 그렇죠. 나영이는 이름을 바꿔야 됐었어요. 그런데 조두순 사건으로 바뀐 거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저도 이 경찰 생활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면서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바꾼 게 조두순 사건 때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 초반이 아니라 나중이래요. 예. 나영이는 사랑하고 자기 그 이름을 바꿔야만 했어요. 피해를 받는데도. 좀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이 최말자 선생님 이야기 마무리 지으면요. 예. 최말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당신의 판례가 뭐 이런 중상해죄 판례로 학자들에게 공부되는 것도 모르 채 잘 살아오시다가 이제 50대가 넘으셔서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셨다라고 해요. 훌륭하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 선생님께서 74세신데 이게 이제 64년 5월 6일에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56년 전 멈춰버린 내 삶을 이제는 찾겠다 네. 하셔가지고 지난 2020년 5월 6일날 재심 청구를 하신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성범죄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의 그 용기에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이제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 오기 전에 또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변호사들 100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100명하고요? 예, 재심 청구 관련해서 뻥이 좀 세죠? 몇 명 그래서 이제 이 재심 청구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더니 실제 재심이 2번 재심이라는 게 뭐냐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아예 끝나서 확정이 된 사건을 나중에 비상구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심이 안 돼요. 그렇죠. 새로운 증거 또는 증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증거나 증인이 조작됐거나 강압에 의한 것을 주장을 해서 일단 재심 청구가 받아지는 걸로 한번 다퉈야 되고요. 네. 재심 청구가 받아주면 바로 무죄 판결 받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최말자 선생님의 그 용기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최말자 선생님 사건은 그냥 한 사례였지 이런 그렇죠. 분들이 제2의 최말자, 제3의 최말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변월수 사건. 맞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가해자 이름을 제가 실명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것도 변월수 선생님 사건으로 이름이 이제 명명이 자 넘어가기 전에 예.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네, 이 법정신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재판장님, 전 피해자입니다.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1988년에 있었습니다. 1988년 9월에 이것도 시골이었습니다. 영양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우리 그 변 선생님께서 이제 술을 한 잔 드신 거예요. 이렇게 가정적으로 조금 불화가 있어서. 가정주부였습니다. 변월수 선생님. 예, 예. 당시 32살이었습니다. 네. 술 한 잔 드시고 가는데 이 대학생이랑 젊은 청년 두 명이 이 변 선생을 덮친 겁니다. 네. 덮쳤더니 이 반항을 하면서 혀를 이제 거기도 또 성범죄를 하려고 덤벼들고 키스하려고 시도하니까 혀를 깨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대학생 혀가 잘려 나갔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 변 선생이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학생이 오히려 상해죄로 변 선생을 고소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요. 예. 그래가지고 청년이 오히려 상해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아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청년 두 명이 나를 덮쳤기 때문에. 근데 이 변 선생은 가정주부였고 청년 중에 한 명이 또 대학생이었어요. 예. 당시 80년대 후반까지만 또 대학생 대학생은 대단한 뭐, 네, 뭐 권력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오히려 변 선생도 고소를 하셔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하고 이제 나중에 강제추행 치상으로 바뀌지만 이 청년들에 대한 성범죄 사건과 우리 변 선생님에 대한 과잉방위 또는 이 상해죄 사건이 두 개가 같이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법정 다툼이 굉장히 이 복잡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다행히 이 사건 때는 천만다행으로 사실은 앞에 있었던 최발자 선생님 사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부는 그래도 80년대 후반이니까 좀 깨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 선생님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무죄로 정당방위 인정하고 가해자들은 강제추행 치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이 88년 9월에 있어서 90년까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재판이 진행된 직후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아까 방금 소개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원미경 씨께서 연기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네. 원미경 씨가 맡은 변월수 씨는 최후 진술을 이렇게 남깁니다. 네, 저는 이혼 경력이 있고 술도 마셨고 새벽 1시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강간 당해도 되는 건가요? 재판장님,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아, 가슴이 아픈데 그때 이 변월수 선생님을 덮치려고 했던 예. 남자 2명이 있습니다. 예. 대학생과 무직의 그렇죠. 친구였는데요. 그들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이분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짜증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영화도 참 지금 봐도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영하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죄송합니다. 김유진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요. 이분이 또 나중에 한 10몇 년 흘러서 또 기가 막힌 와일드 카드라는 우리 형사들의 영화도 만드셨고. 형사 영화만 만들면 무조건 기가 막히고 무조건 좋냐? 와일드 카드는 재밌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때 이 단지 그대가 여자나 이유만으로 이게 90년도에서 모든 상을 원미경 씨가 91년까지 모든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이때 그때 대단했죠. 이때 연기한 그 혀가 잘려나간 청년 역할을 하신 분이 아휴, 그놈의 집행유예 김건희 씨 얘기면 천지의 소녀다님은 가해자가 떵떵거리는 이상한 세상. 전두환 보세요. 벌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아버지래요. 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봅니다. 좀 고통스럽지만 좀 시사하는 바가 커서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변 선생님 사건도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여성계가 이거 정말 여성 범죄에 대해서 조금씩 좀 경각심을 갖고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좀 특별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여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91년 1월 3일 날 있었던 우리 이제 요게 알려지기로는 김부남 씨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가해자 이름이 송백권입니다. 제가 가해자를 또 어렵게 이름을 찾아왔습니다. 네, 송백권입니다. 네, 송백권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 한술 더 뜬 사건입니다. 당시까지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그래도 성인이니까 막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앞서 말한 최말자 선생님도 18살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네. 그런데 요 사건은 더 심했어요.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김부남 씨가 9살 때. 당시 9살입니다. 송백권은 이웃집 아저씨였고요. 그렇죠.
9살 때 이웃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영원 깊숙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부남 피해자한테는요. 예, 그래서 피해자가 이 김부남이라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 결혼을 합니다마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할 정도에 네.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분하고 일단 이제 뭐 사랑의 애정의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 송백권을 강간당했던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9살 때 있었던 일이 19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네. 20년 후에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91년 1월에 이 송백권을 찾아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식칼로 살해했고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예, 이때 이때 우리 김부남 씨가 했던 진술이 이겁니다.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이때까지만 해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여성 성범죄들 막 이제 좀 특별하게 대응해야 되는 경각심을 갖는 게 있었는데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좀 시선이 아니 뭐 실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런 뭐. 것도 있고요. 재판이나 그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이니까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못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합의하고 왔다 갔다 진술이 흔들리게 하고 그래서 무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제 결론적으로는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 심신미약,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는 않았고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20년 전 문제였기 때문에 대신 이 사람이 저 김부남 씨가 정신적 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심신상실로 하면은 무죄가 될 텐데 이제 처벌 안 받는데요. 심신미약까지 약간의 정신분열증이 있었다고 해서 감형을 받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집행유예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년간 치료감호 받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 끝났습니다. 네. 아무튼 그 상처가 조금은 아물었을기를 그리고 그렇죠.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았기를 이렇게 기원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결론이 이 사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변 선생님 사건, 우리 김부남 씨 사건 이게 쭉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진짜 이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세상의 개선과 개혁과 변혁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바뀌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1년 후에 또 일어납니다. 김보은 김진관 사건입니다. 예, 여기도 가해자 이름은 김용호입니다. 김용호 사건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피해자 김보은 사건으로 불렀어요. 지금껏. 자, 이 사건으로 가 보시죠. 네, 때는 이제 1992년 1월 17일입니다. 네. 이 강도 살인 신고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었다. 예. 그래서 경찰들 와가지고 막 그때 수색을 합니다. 예. 그 집을 수색했더니 뭔가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는데 뭔가 좀 애매하기도 하면서 완벽하게 하는데 막 뭔가 흐트러 놓기만 하고 이 피의자 이 김용호 사람만 죽어 있고 대신 그래서 경찰이 이때부터 사실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요. 이제 그 지문 감식하는 음악 나왔으니까 좀 똑바로 잘해봐. 그렇습니까? 그냥 분위기를 가서. 아, 그래서요. 이때 당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경찰의 과학 수사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느끼한 거잖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문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 지문에 일치한 사람 누굴까 막 찾은 겁니다. 네. 막 찾았더니 김진관이라는 대학생인 겁니다. 김진관은 바로 김보은의 남자친구였죠. 네. 그렇게 딱 되니까 그제서야 김보은 씨가 엉엉 울면서 사실은 내가 저지른 일이다 하면서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로 위장해서 계부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죽인 거죠. 네. 네. 계부를 식칼로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를 들으면 정말 또 기가 찹니다. 이 계부 김용호라는 사람은 당시에 검찰 간부였습니다. 검찰 간부요? 예. 검사는 아니었고요. 네. 검찰 간부였는데 이 검찰 간부면 지역사에서 굉장히 힘이 셉니다. 유지죠. 예, 네, 유지고 힘이 네. 센데 이제 김보은 씨가 7살 때 재혼을 했고요. 근데 9살 때부터
이 김양을 강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폭력 범죄를. 그러면서 9살 때. 9살 때부터요. 12년간을. 그러면서 이 우리 김 씨는 어떻게 해서 내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 생각도 좀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예. 그럴 때 남자친구 우리 김진관 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남자친구 이제 구애를 하는데 김보은 씨가 마음을 안 열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도 두 사람의 이제 애정이 싹 트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12년간 의붓 아버지가 나를 성폭행을 해왔다.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이때 당시에 김용호라는 이 나쁜 사람이 주말만 되면 또 우리 김보은 씨를 이때 이 사건은 충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충주로 내려오라고 막 시켜요. 내려와. 너 이번 주말 내려와. 그래서 아니 아버지 저 오늘 주말 기숙사에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래요. 너 내려와.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주말마다 이런 진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심정을 토로하니까 두 사람이 일단은 처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용호를 찾아가가지고 내려가서 두 사람이 같이 내려가서 우리를 이제 살려달라. 이제는 풀어달라. 하고 애원을 합니다. 처음에. 그냥 살인사건 이런 게 아닙니다. 애원을 해서 우리를 이제 속파했던 이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 김용호라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한답니다. 너 안 돼. 너 남자친구 안 돼. 넌 자꾸 지금 무조건 주말이면 충주 내려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저 가해자 목소리 연기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 가시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4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경찰이 아예 뭐 조사도 못했죠. 예, 조사도 못하는 그게 검찰에서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검사한테만 이 김용호는 검사한테만 안 걸리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권력형 비리 같은 게 검사한테 걸릴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뇌물 받다가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검사한테 걸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김보은, 김진관 두 사람이 도저히 이걸 벗어날 수 없다. 예언을 해봐도 안 되고 항의를 해도 따져도 안 되니 그래서 그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네, 살인은 피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그게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렇게 극단적인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김진관 씨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김용호 씨를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김보은을 살린 겁니다. 네. 나는 내 여자친구 김보은을 살리려고 한 것이지 김용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네. 결국은 이 문제로 우리 여성계들이 좀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으로 김진관, 김보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무료 변호인단도 꾸렸어요. 대규모로. 12년간 있었던 이게 범죄가 계속 끝난 게 아니라 아까 김부남 씨 사건처럼 이게 20년대에 있었던 성폭력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 사건이니 정당 방위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혹시 이제 그때 이 살인이 일어날 당시에는 적어도 성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잉 방위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법원은 정당 방위와 과잉 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래서 대신 이제 심신 상실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네. 조금 그렇지만 이제 저 심신 미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거 형량은 좀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1심에서 김진관에겐 징역 7년, 김보은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요. 예. 항소심에서 김진관은 징역 5년. 5년, 예. 김보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그렇죠. 감형됐습니다. 예. 김보은은 밖에 나왔지만 김진관은 계속 실형을 살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별사면으로 김보은 씨는 복권됐고 김진관 씨도 자녀에게 절반을 감형받았습니다. 예, 95년에 나오신 걸로 기록상 확인됩니다. 네. 진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특별한 문제는 특별하게 대응하자라고는 취지로 해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93년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피해가 이 네. 사회를 또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0890님, 그래서 우리 사회와 여성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조금 남성으로서 좀 죄송함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2013년에는 이제 친고죄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제 취지는 뭐냐면 피해자가 용서하면 또 이 사건을 수사와 기소와 재판 가다 보면 제2, 제3의 정신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 용서하면 사건을 그냥 묻어둔다 이런 개념인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가해자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한테 이제 고소 취소를 받으려고 협박하고 돈으로 막 매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계에서 계속 아니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를 보통 친고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피해자에 의존하는 약간 경미한 범죄에 많이 있는데 모욕죄 같은 게 친고죄입니다. 욕하고 이런 정도 모욕죄. 네. 근데 이제 반의사 불법죄, 폭행죄 뭐 이런 정도 좀 약간 경미한 건데 아니 어떻게 성범죄 같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원은 살인죄라니까. 영원 살인죄한테 어떻게 친고죄도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오랜 논란 끝에 결국 2013년도에 친고죄를 폐지를 했고요. 네. 요번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다가 처벌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야기가 있다가 이번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처벌법을 특별법을 좀 강화하는 법안이 엊그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앞으로 가자고요. 예. 전진하자고요. 우리 주 기자님도 이제 기자로서 사건 기자로서 또 저는 형사로서 피해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피해자들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피해자를 먼저 보고 피해자의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보는 게 필요한데 네. 판사님들, 검사님들, 경찰관님들은 저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 그 위에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상력도 부족하고요. 그 또 마음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조금 예, 해봅니다. 지금 권력기관들 많이 지금 그런 반성적 고려해서 우리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그런 여성 범죄에 대해서 또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열심히 조금 더 개선시켜 노력 중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이원님이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절대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공포도 있고요. 네, 그렇죠. 갈비찜님, 아밤주도 AOD 다시 듣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AOD가 뭐죠? 오디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팟캐스트로는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예, 유튜브에서 팟빵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 얼굴 나오는 유튜브를 보시는 게 낫죠. 알겠어요. 아하님, 신안섬에서 여교사 온 동네에서 성폭행 당한 거. 아이고 그렇죠. 그 사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언제 다음 기회에 우리 여성 인권과 관련된 사건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자꾸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여기 제작진도 그렇고 우리 주 기자님도 그렇고 이제 사건 이야기를 좀 하자는데 저도 그래서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네요. 그래도 마음은 무거워도 그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인사도 하세요. 이러면 청취자들 마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이러면 청취자 당신들 마음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못 얻겠다. 네.